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 서울의 집값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가는 58주 연속 상승 중이고 매매 가격은 1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가계대출 비율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승 기울기도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선 이번에도 또 기차를 놓칠까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리고서는 엄마를 찾습니다. 이어서 또 아빠를 찾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8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일지라도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가 국세청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조사가 그냥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영혼까지 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반드시 이 사진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와 같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예 처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을 살 때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조달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3억 이상 또는 6억 이상 집만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비규제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 그냥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지난 정권 때는 부동산이 폭등장이어서 규제가 빡세서 자금 조달 계획서 열심히 써야 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 정부 당국도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대충 써도 돼 라는 의견 등등이 있죠. 2024년 7월 현재 기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제출 대상은 첫째,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이 아닌 분양권, 입주권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액 상관없이 규제 지역인 경우 모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함과 동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쓴 내용을 기반으로 이에 맞는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25개구 기준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비규제 지역이죠. 하지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기본 6억이 넘어가기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기본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을 하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법인이다. 이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주택의 경우에만 쓰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등의 경우는 1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며 그 외 기타 지역은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토지 거래를 할 때 지분 매수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분으로 할 경우에는 또 별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지분 거래인 경우,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전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며 1억 이상만 제출하는 조건 등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입니다. 제가 계속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참고로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남편, 아내 각각 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먼저 자금 조달 방식을 자기 자금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은 뭔가 함부로 내가 기재할 수 없다는 느낌은 있죠. 근데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작성하는 이 부분을 보고 현금은 추적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다가 많은 금액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무 당국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연소득 수준이 5천만 원인데 현금 부분에 5억을 넣어 놓으면 그때부터 추적이 시작됩니다. 즉 현금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증빙할 자신이 없으면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돈보다 많은 것처럼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탈탈 털릴 각오가
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이제 내 돈이 아닌 차입금 관련 작성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차입금 비율을 늘려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메꿔 보이게 만들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 현재 DSR 기준이 40%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는 60% 수준으로 금액을 작성하면 안 되겠죠. 또한 사금융인 임대보증금 부분 작성을 할 때에도 해당 아파트 25평 전세 시세가 4억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는 6억이라고 뻥튀기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 당국의 감시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자금 조달 계획 중 자기자금 작성 부분이 있었죠. 자기자금 증빙자료입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 잔액 증명서, 잔고 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참고로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당일은 계좌 이체가 정지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일 전에 미리 발급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 잔액 증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자금 조달 계획서 금액이 1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를 하시고, 주식 및 채권 매각 금액 관련 증빙자료는 주식거래 내역서, 상속 및 증여 관련 증빙자료는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서 및 납세 증명서, 현금 등 기타 부분은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내시면 되고, 부동산 처분대금 부분은 부동산 계약서를 내시면 됩니다. 자기자금 말고도 차입금도 있었죠. 차입금 증빙자료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은 금전 차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증빙 서류는 규제 지역만 제출을 하고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증빙 서류를 안 내니까 실제 나는 돈이 별로 없지만 몰래 차입금 비율을 높게 적어서 제출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먼저 한국부동산원과 구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검증이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읽다 보니까 차입금 비율이 엄청 높다든지, 현금 비중이 매우 높다든지, 또는 20대 초반인데 10억짜리 집을 매수한다든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나한테는 안 오겠지 했다가 갑작스럽게 소명 요구가 날라오면 준비를 전혀 안 했을 뿐더러 허위 기재한 사실, 증여 관련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은 구청에서의 소명 요구에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진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모든 걸 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규제 지역이어도 자금 조달 관련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은 당사자는 무조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잔금일에 실행이 되는데, 이 말인즉슨 규제지역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 주담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증빙 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내용 변화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만 제출하라고 했다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는 제출하라고 했다가,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9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 말고 증빙 서류도 제출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쓰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라는 등 숫자도 바뀌고 규제 적용 범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정책 변경을 그때그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부동산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기 싫으신가요? 안 해도 됩니다.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냥 아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항상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